어떤 활기찬 마을이 언덕과 흐르는 강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는 장건강가든이라는 소박한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마법 같은 능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게의 주인인 메레디스 그린 여사는 자연과 영양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친절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그녀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곳에서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린 여사는 종종 호기심 많은 동네 사람들과 여행자들을 위한 장건강 100일이라는 유명한 세션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지식은 방대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소화 시스템이 건강과 웰빙의 초석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햇살 아래 그녀의 가게 밖에 모여서 편안한 쿠션에 그녀가 줄 조언을 주의 깊게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수업 문장에 대한 이해로 시작되었습니다. 식사가 입에서 시작되어 식도를 따라 내려가고 결국 위와 장으로 흘러가는 긴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장은 매혹적인 생태계와 같아요. 그린 여사는 말하며 그녀의 눈이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여기에는 수조십억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 그중 대부분은 세균이며 우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면 강력한 면역 시스템과 좋은 기분, 더 많은 에너지를 물려줄 것입니다. 그녀는 좋은 장 건강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 즉 과일, 채소, 콩류, 전곡류가 여러분의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장을 깨끗이 씻는 빗자루처럼 작용합니다. 라고며 유머러스하게 솜씨를 부려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발효 음식들도 중요한 언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작은 미생물 군대라고 생각해보세요.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라며 김치, 요거트, 캐피어, 신선한 양배추 김치를 소개했습니다.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항상 샘플을 준비해 두어 호기심과 맛을 자극했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원에 한 스푼의 물로 물을 주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건 도저히 안 되죠? 라며 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도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을 이동시키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죠. 운동도 또 다른 중요한 기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운동은 장기를 마사지하고 장의 근육을 자극하며 심지어는 더부룩한 느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간단한 산책만으로도 소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녀는 스트레스의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생태계에 폭풍을 일으킨다. 매우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명사, 요가 또는 단순히 깊게 숨쉬는 시간을 가지면 이러한 폭풍을 진정시켜 장의 조화를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바람이 시원해지고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그린 여사는 소화의 문제를 다스려주는 자연의 치료제로 페퍼민트와 생강식물의 작은 화분을 나누며 세션을 마쳤습니다. 이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장 건강도 내일 어떻게 가꾸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장 건강가든을 나서면서 단순히 식물들만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습관으로 꽃피울 지식의 씨앗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린 여사의 세션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퍼져나가 새로운 세대가 자신의 장 건강을 우선시하고 이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 건강 100일의 유산은 이 땅 곳곳에 계속해서 꽃피워 이 이야기를 듣는 모두에게 행복한 소화 시스템이 인디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 마을에 건강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항상 노인 주변에 몰려들었다. 노인은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로 결심하고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야기하며 건강과 장수의 비결에는 물이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노인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이는 몸을 깨워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아침 식사 전과 후에도 물을 마시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는 위장을 준비시켜주고 하루 내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노인은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운 날씨나 신체 활동이 많은 날에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물을 마시는 것 외에도 어떻게 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이다. 노인은 물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매우 흥미롭게 들었다. 그들은 물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깨달았다. 노인의 지혜로운 말과 경험은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노인의 조언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이들은 물 마시기가 큰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강은 어릴 때부터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아이들은 신나게 물병을 챙겨 학교로 떠났고 친구들에게도 물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한 학자가 있었다. 그는 물의 중요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물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렇게 물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며 사람들은 더욱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이 작은 마을은 건강한 마을로 불리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물을 상시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단순히 물의 중요성에 대해 노인이 풀어준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물은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확인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빈틈없이 소셜미디어 피드를 주시하며 업무 중에도 짧은 휴식 시간마다 다시금 스마트폰을 집어들곤 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활은 점차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머릿속이 항상 혼잡했고 집중력은 바닥을 쳤다. 늘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은 심리적인 부담을 주었고 불안한 마음은 불면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나는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다. 그 책은 디지털 디톡스, 즉 전자기기에서 잠시 벗어나는 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고 나는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막막했다.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 없을 것만 같았고 전자기기와의 유대를 끊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나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침 일과에서 스마트폰 배제였다. 알람으로 사용하던 스마트폰 대신 오래된 자명종 시계를 부활시켰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한 후에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잠시의 고요와 천천히 눈을 뜨는 시간을 즐겼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30분 동안은 전자기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에는 오히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돈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지만 점차 이러한 변화가 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조금씩 더 명료하게 사고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 효율성도 나아졌다. 게다가 의외로 얻은 것은 여유였다. 전에는 언제나 시간을 쫓아가는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시간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의 두 번째 단계로 나는 주말에는 완전한 오프라인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주말마다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쌓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막상 주말을 온전히 즐기는 방법을 찾으니 이러한 두려움도 사라졌다. 자연 속을 산책하고 사진 찍기에 집중하며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가끔은 이 디지털 디톡스가 나에게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보니 그동안 얼마나 내가 그것에 종속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디지털 디톡스가 그저 일시적인 실험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물론 여전히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하지만 이제는 그 사용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값졌다. 전자기기로부터의 거리를 두면서 나는 더 풍요로운 일상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단지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피부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특히 인터넷은 무한한 정보의 바다인 만큼 피부 건강을 검색하면 매일 새로운 꿀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 꿀팁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야기는 명이라는 한 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민영은 20대 초반의 만성 피부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피부에 대한 칭찬을 받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소희는 항상 빛나는 피부를 자랑했는데 민영은 소희에게 그 비법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소희는 민영에게 인터넷에도 방법은 많지만 내 피부는 인터넷 꿀팁보다는 정말 잘 맞는 루틴으로 유지되는 것 같아. 난 항상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은 인터넷에서 매일 새로운 정보를 접했고 이를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꿀팁은 레몬버터였으며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거야 라는 글귀가 그녀에게 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도해보니 시큼한 레몬의 산성이 민영의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 트러블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민영이 시도한 것은 자연 재료로 만든 홈메이드 꿀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얻게 된 정보로 꿀과 오트밀, 요거트를 섞어 팩을 만들었지만 이것 또한 효과보다는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피부가 더 붉어지면서 다시 한번 인터넷 정보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민영은 비건 스킨케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건 스킨케어 제품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피부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민영은 이로 인해 이 또한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한 후 민영은 드디어 자신의 피부에 가장 좋은 루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소희의 추천대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전문의가 권장한 루틴에 따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에게 관리받고 나서야 민영의 피부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과 생활 패턴을 찾아갔습니다. 그 후로 민영은 인터넷 꿀팁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피부 관리법을 찾고자 노력했고 점차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방법을 권할 때 인터넷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꿀팁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다양한 꿀팁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민영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개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루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